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번화한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평범한 식료품을 사기 위해 상점에 들어가는데 지갑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가방 가득 채워온 엄청난 양의 돈다발을 계산대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제법 가치가 있었을 그 지폐들은 이제 종이장이나 다름없어졌습니다. 돈의 가치는 매일같이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사람들의 한숨은 매연이 가득한 거리의 먼지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화려해야 할 중동의 대도시는 서서히 활기를 잃어가고 있으며 평범한 시민들의 삶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눈물겨운 생존의 투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접하는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이란의 겉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우울하고 암담한 풍경 속에는 세계 지도상에서 가장 기이하고 잔인한 역설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걷고 있는 그 테헤란의 메마른 땅, 그리고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 바로 아래에는 전 세계 산업을 굴러가게 만드는 엄청난 에너지가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거대한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며 천연가스 매장량 역시 세계 최상위권에 당당히 위치해 있습니다. 오직 지리적 축복과 자원의 양만 놓고 본다면 이란의 국민들은 페르시아만의 다른 부유한 산유국들처럼 으리으리한 마천루 아래서 최고급 자동차를 몰며 엄청난 부를 누리며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발밑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검은 황금의 바다가 무한히 출렁이고 있는데 정작 그 위를 걷는 사람들은 지독한 가난과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에 목이 졸려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란이 겪고 있는 이 지독한 빈곤과 국제적 고립은 결코 그들의 자원이 말라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게으르거나 국가를 운영할 지정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이 모든 비극의 이면에는 한 국가의 숨통을 서서히 쥐고 흔드는 거대하고도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합니다. 바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촘촘하게 쳐놓은 금융과 경제의 포위망입니다. 미국은 군대를 동원해 총과 포탄을 쏘는 대신 전 세계의 자본 흐름을 통제하는 절대적인 화폐의 권력을 이용해 이란을 국제사회라는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의 외로운 섬으로 철저히 격리해버렸습니다. 이란의 석유를 단 한 방울이라도 사는 자, 이란의 은행과 단 1원이라도 거래하는 자는 누구든 미국의 적이 되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무언의 협박이 전 세계의 경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현대 지정학에서 이것은 총성만 들리지 않을 뿐 가장 잔인하고 파괴적인 형태의 공성전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국가 간의 대립을 이념이나 종교의 차이로 단순하게 해석하려 합니다. 혹은 제국주의적 강대국이 약소국을 일방적으로 짓밟는 이야기로 쉽게 소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미국이라는 절대 권력에 찍히면 이렇게 국가가 처참하게 무너진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확실히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은 이란의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고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과 희망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란은 거대한 힘에 의해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완벽한 희생양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얄팍한 뉴스의 헤드라인을 넘어 역사의 수면 아래로 조금만 더 깊이 내려가 보면 이야기는 우리가 짐작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기괴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지금 두 국가 사이에 흐르는 이 지독한 적대감과 피비린내 나는 증오는 결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가장 뜨거웠던 사랑이 가장 차가운 증오로 변해버린 지정학적 배신과 탐욕의 서사시에 가깝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미국의 숨막히는 제재 아래서 피를 흘리며 고통받고 있는 이란이라는 이 국가가 사실 과거에는 미국이 가장 아끼고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중동 최고의 핵심 동맹국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 매일 접하는 뉴스에서
미국과 이란은 마치 태초부터 철천지원수였던 것처럼 묘사됩니다. 두 나라는 종교도, 이념도,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서 서로를 파괴하지 못해 안달이 난 물과 불 같은 존재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역사의 시계를 반세기 전으로 되돌려보면 우리는 지금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기 힘든 기묘하고도 낭만적인 풍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냉전이 절정에 달했던 20세기 중반, 워싱턴과 테헤란의 관계는 그 어떤 동맹국보다도 뜨겁고 끈끈했습니다. 이란은 지금처럼 고립된 은둔의 국가가 아니라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던 핵심적인 전략 파트너였습니다. 당시 이란을 통치하던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 국왕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소련과 길고 긴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동시에 세계 원유 운송의 심장부인 페르시아만을 통제할 수 있는 이란의 지리적 위치는 미국에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지정학적 요충지였습니다. 공산주의의 남하를 막기 위해 미국은 팔라비 국왕에게 말 그대로 아낌없는 지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최신식 무기와 막대한 달러가 테헤란으로 밀려들었고 수많은 군사 고문단과 기술자들이 이란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전투기였던 F-14를 미국 외에 유일하게 도입한 국가가 바로 이란이었습니다. 미국의 막강한 비호 아래 이란은 중동의 경찰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테헤란 시내는 마치 작은 뉴욕을 연상케 할 만큼 번화했고 이란의 젊은이들은 서구의 문화를 한껏 즐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역사가 남긴 가장 아이러니하고 섬뜩한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이란과 관련하여 가장 두려워하고 끔찍하게 여기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핵무기입니다. 이란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수십 년간 살인적인 경제 제재를 가하고 심지어 이스라엘과 함께 군사적 타격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이 지금 미국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란의 척박한 땅에 최초로 핵 개발의 꿈을 심어준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었습니다. 평화를 위한 원자력이라는 원대한 계획의 일환으로 미국은 50년대 후반 이란에 첫 번째 연구용 원자로를 지어주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미래에 무기급으로 전용될 위험이 있는 고농축 우라늄까지 이란의 손에 고스란히 쥐어주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지정학적 역설입니까? 지금 워싱턴의 수많은 전략가들이 밤잠을 설치며 두려워하는 그 치명적인 핵의 칼날은 사실 수십 년 전 다름 아닌 워싱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벼려내어 이란 국왕에게 다정하게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 수뇌부의 머릿속에 이란은 영원히 자신들의 통제 아래 충성을 다할 변함없는 우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훗날 자신들의 목을 겨누게 될 가장 위험한 불씨마저 기꺼이 동맹의 제단 위에 올려놓는 치명적인 오판을 저지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화려한 밀월 관계는 무결점의 동맹처럼 보였습니다. 미국은 흔들림 없는 석유 공급망과 소련을 견제할 든든한 방파제를 얻었고 팔라비 국왕은 막대한 오일머니와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절대적인 왕좌를 누렸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동맹의 황금기 아래에서 그렇다면 보통의 이란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겉으로 빛나는 경제 성장만큼이나 그들의 삶도 진정 평화롭고 아름다웠을까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 모든 눈부신 권력의 밀월 이면에는 필연적으로 짙고 어두운 억압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란 사회를 지배하는 뼛속 깊은 반미 감정과 지울 수 없는 증오의 씨앗은 사실 이 화려한 축제가 절정에 달하기 훨씬 전인 어느 과거의 시점에 이미 깊숙이 뿌려졌습니다. 그 끔찍한 파국을 잉태한 씨앗은 중동의 뜨거운 사막이나 모스크가 아니라 너무나도 차갑고 은밀한 미국 중앙정보국의 밀실 안에서 조용히 움트고 있었습니다. 모든 거대한 비극에는
반드시 그 씨앗이 뿌려진 결정적인 순간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흔히 미국과 이란의 갈등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종교적 극단주의나 핵무기 개발 같은 이슈들은 사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이 두 국가 사이에 씻을 수 없는 원한, 그 끔찍한 혐오의 뿌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953년의 어느 여름날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 해는 단순히 지나간 달력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중동 전체의 운명을 영원히 뒤틀어버린 이란, 현대사의 치명적인 원죄가 잉태된 시간입니다. 당시 이란에는 모하마드, 모사데크라는 매우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된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던 존경받는 지도자이자 철저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 당시 이란의 척박한 땅에서 뿜어져 나오는 막대한 석유의 이익은 정작 이란 국민들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이 세운 앵글로 이란 석유회사, 즉 오늘날 우리가 BP라고 부르는 거대 다국적 기업이 이란의 석유를 철저히 독점하며 천문학적인 부를 자국으로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발밑에는 세상을 움직일 황금의 강이 흐르는데 정작 그 땅의 주인인 이란 국민들은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려야 하는 이 기막힌 현실을 참을 수 없었던 모사데크 총리는 마침내 역사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외국의 손에 완전히 넘어가 있던 이란의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겠다고 세계 만방에 선언했습니다. 이란의 자원을 이란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주겠다는 독립국가의 지도자로서 지극히 당연하고도 정당한 주권의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담대한 선언은 당시 세계에 패권을 쥐고 있던 제국주의 세력의 영린을 제대로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이란의 석유 통제권을 하루아침에 잃을 위기에 처한 영국은 극도로 분노했고 혼자의 힘만으로는 누넷가시 같은 모사데크를 끌어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하자 곧바로 동맹국인 미국에 은밀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국은 냉전 시대라는 당시의 지정학적 공포를 아주 교묘하고 악랄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모사데크의 민족주의적인 석유 국유화 조치를 두고 이란이 서방을 배신하고 공산주의인 소련의 품으로 넘어가려는 매우 위험한 징후라며 워싱턴의 수뇌부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영국의 이 달콤하고도 섬뜩한 제안을 수락하고 맙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와 영국 비밀정보부 MI6는 아약스 작전이라는 이름의 은밀하고도 파괴적인 비밀 공작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들은 테헤란의 거리 곳곳에 막대한 달러 뭉치를 뿌려 부패한 정치인들과 군대의 장성들을 매수했습니다. 뒷골목의 폭력배들을 돈으로 고용하여 가짜 시위를 조작하고 모사데크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혼란과 폭동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장한 군대를 동원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합법적인 총리를 강제로 체포하고 차가운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모사데크가 끌려간 텅 빈 권력의 자리에는 미국과 영국의 이익을 철저히 대변해줄 든든한 꼭두각시 팔라비 국왕이 다시금 절대적인 독재 권력을 거머쥐고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이 사건은 평범한 이란인들의 집단 무의식 속에 결코 지울 수 없는 거대한 상처와 배신감을 남겼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세계를 계도하려던 서방 세계가 오로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석유 통제권을 쥐기 위해 중동 땅에 막 피어나려던 민주주의의 싹을 스스로 무참히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이란이라는 독립국가의 자존심과 주권을 서구 강대국들이 구둣발로 잔인하게 유린한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란 국민들은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서구 열강들이 겉으로 부르짖는 민주주의나 인권이라는 고귀한 가치들은 오로지 그들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할 때만 쓸모가 있으며 자신들의 탐욕을 위협하는 순간
언제든 쿠데타의 서늘한 총구로 변할 수 있다는 그 잔인하고도 역겨운 지정학적 현실을 말입니다. 서방의 정보기관들은 이 쿠데타 공작의 대성공을 자축하며 화려한 밀실에서 샴페인을 터뜨렸을지도 모릅니다.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은 영국과 함께 값싼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다시 확보했고, 소련 남하를 최전선에서 온몸으로 막아줄 가장 크고 든든하며 말을 잘 듣는 충경 같은 독재자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오만한 승리감에 도취된 나머지 워싱턴의 수뇌부들은 자신들이 방금 이란의 심장부에 무슨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단기적인 자원의 탐욕에 눈이 먼 미국은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이란이라는 땅 밑에 거대한 분노의 시한폭탄을 심어두고 타이머를 작동시켰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오만한 통제가 산산조각 나고 짓밟힌 자들의 분노로 뭉친 그 폭탄이 마침내 세상을 향해 터지기까지는 그로부터 정확히 26년이라는 피눈물 나는 억압의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1979년 마침내 그 길고 길었던 분노의 도화선에 불이 붙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팔라비 국왕 치하에 일하는 중동에서 가장 근대화되고 부유한 친미 국가처럼 보였습니다.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거대한 빌딩이 솟아오르고 최신식 서구 문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국왕은 화려한 궁전에서 수백만 달러짜리 파티를 열며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찬란한 빛의 이면에는 사바크라는 악명 높은 비밀경찰의 잔혹한 고문과 탄압, 그리고 극심한 빈부격차에 신음하는 절대 다수의 민중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전폭적인 비호 아래 국왕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동안 평범한 이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1953년의 쿠데타 이후 억눌려왔던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뼈저린 적개심과 사회적 불의를 향한 분노가 마그마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1979년의 이란 혁명을 광신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주도한 시대, 착오적인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으로만 기억하곤 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지층을 조금만 걷어내보면 전혀 다른 진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당시 부패한 친미 독재 정권에 맞서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은 단순히 종교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서구식 교육을 받은 진보적인 대학생들, 공산주의자들, 시장의 평범한 상인들과 노동자들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이념도 계층도 달랐던 이들을 하나로 묶어준 것은 단 하나. 외세의 꼭두각시인 국왕을 몰아내야 한다는 절박한 민족적 열망이었습니다. 독재 정권의 무자비한 탄압 속에서 유일하게 정치적 집회가 가능했던 공간이 모스크였을 뿐입니다. 종교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저항의 깃발이었으며 아야톨라 호메이니는 그 모든 분노를 한 곳으로 모아낸 상징적인 불꽃이었습니다. 결국 혁명의 거대한 해일은 부패한 왕조를 집어삼켰습니다. 팔라비 국왕은 쫓기듯 야반도주를 했고 15년간 망명 생활을 하던 호메이니가 수백만 군중의 환호 속에 테헤란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란 민중들의 가슴 속에 권리를 틀고 있던 진짜 공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26년 전 모사데크 총리를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미국 중앙정보국의 끔찍한 악몽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또다시 미국이 비밀 공작을 벌여 혁명을 뒤엎고 국왕을 왕좌에 앉힐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이 이란 사회를 유령처럼 배회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이란 사람들의 두려움을 폭발시킨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지미 카터 미국 행정부가 암 치료를 명목으로 도망친 팔라비 국왕의 미국 입국을 허락한 것입니다. 이란 사람들의 눈에 이것은 단순한 인도주의적 조치가 아니라 1953년 쿠데타의 각본을 다시 꺼내들려는 미국의 노골적인 도발로 비쳤습니다. 이란의 급진적인 대학생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테헤란 중심부에 자리 잡은 그들 스스로 스파이 소굴이라 부르던 미국 대사관의 높은 담장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이성을 잃은 분노는 곧바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무려 444일 동안 52명의 미국 외교관과 대사관 직원들이 인질로 붙잡혀 생사를 오가는 끔찍한 억류 생활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두 국가의 단교를 넘어선 세계 최강대국의 심장부에 정면으로 칼을 꽂은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을 가득 채운 눈이 가려진 채 끌려다니는 미국 외교관들의 처참한 모습은 워싱턴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뼈아픈 굴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노한 미국은 피해 복수를 결심합니다. 그것은 시끄러운 총과 대포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기괴하고 무서운 무기를 통한 응징이었습니다.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이라는 전대미문의 치욕을 겪은 워싱턴은 이란을 향해 피해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이 꺼내든 무기는 전투기나 항공모함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총탄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폭탄보다 더 광범위하게 한 국가의 전체 숨통을 조용히 끊어놓을 수 있는 궁극의 무기. 그것은 바로 달러라는 이름의 화폐 권력이었습니다. 미국은 군사력을 동원해 이란의 국경을 무력으로 봉쇄하는 대신 세계 경제의 핏줄인 국제금융망에서 이란을 완전히 도려내는 전례 없는 방식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바야흐로 금융의 무기화라는 현대 지정학의 가장 두려운 형태의 공성전이 막을 올린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역 제재는 두 나라가 서로 물건을 사고 팔지 않는 수준에 머뭅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란에 가한 경제 제재는 그 차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핵심에는 전 세계 은행들이 국경을 넘어 돈을 주고받을 때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국제금융결제망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미국은 이 핵심 신경망에서 이란의 모든 은행들을 강제로 쫓아냈습니다. 이것이 현실 세계에서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고도 끔찍했습니다. 이란은 밖으로 물건을 팔 수도, 안으로 물건을 사올 수도, 심지어 외국에 있는 자국민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보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발밑에 그토록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도 그것을 내다 팔아 돈을 받을 길이 막혔으니 그들이 가진 막대한 흑진주는 졸지에 땅속에 묻힌 쓸모없는 검은 액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른바 제3자 제재라는 미국의 악랄하고도 정교한 전략이었습니다. 미국의 논리는 아주 단순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이란과 단 1원이라도 거래하는 기업이나 은행은 그 국적이 어디든 상관없이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서 영원히 쫓아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와 다국적 기업들을 향해 미국 시장과 이란 시장 중 하나만을 선택하라는 섬뜩한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이자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면서까지 이란과 거래할 배짱을 가진 기업은 지구상에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거대한 자동차 회사도, 독일의 정밀 기계 설비 업체도, 심지어 이란산 원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공장을 돌리던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도 눈물을 머금고 이란과의 거래를 황급히 끊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국제지정학의 가장 차갑고도 놀라운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날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진정한 절대 권력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무적함대나 적의 레이더를 피하는 첨단 전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자본 흐름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누구에게 돈줄을 쥐어주고 누구의 목을 조를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압도적인 금융 패권에 있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도 한 국가의 경제를 원시 시대로 되돌려버릴 수 있는 이 보이지 않는 힘이야말로 미국이 가진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대량 살상 무기였던 것입니다. 금융의 밧줄에 목이 졸린 이란은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공장들은 필수 부품을 구하지 못해 멈춰섰고 화폐 가치는 미친 듯이 폭락했으며 평범한 시민들의 밥상은 하루가 다르게 초라해졌습니다. 거대한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채 숨을 헐떡이던 이란에게
이 끔찍한 고통의 사슬을 끊어낼 방법은 영영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숨막히는 억압이 극한으로 치달으며 국가의 존립마저 흔들리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2015년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한 줄기 눈부신 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중동의 프랑스라 불리던 이란의 영광을 다시 부활시킬지도 모를 위대한 희망을 품은 역사적인 핵 합의가 마침내 기적적으로 성사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 사람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 찬란했던 희망의 빛이 훗날 그들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역사상 가장 고통스럽고 참혹한 기만으로 변해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2015년 7월 오스트리아 빈의 웅장한 코브루크 궁전 앞은 전 세계에서 몰려든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이란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강대국들의 외교수장들이 환한 미소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역사적인 이란 핵 합의, 이른바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이 극적으로 타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이 합의의 핵심은 명료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엄격한 사찰을 투명하게 받아들인다면 미국과 서방 세계는 그동안 이란의 목을 조르고 있던 잔혹한 경제 제재를 모두 풀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테헤란의 거리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춤을 추고 국기를 흔들며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수십 년의 억압된 세월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외국의 거대 자본과 다국적 기업들이 물밀듯이 이란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거대한 민간 여객기 구매 계약이 앞다투어 체결되었고 유럽의 자동차 공장들이 다시 테헤란 외곽에서 힘차게 엔진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이란 청년들은 마침내 자신들도 세계 경제의 정상적인 일원이 되어 인터넷으로 해외 물건을 자유롭게 사고 글로벌 기업에 취직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푼 꿈을 꾸었습니다. 그 짧고 눈부셨던 몇 년간 이란은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나 중동의 진정한 경제 대국으로 화려하게 부활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달콤했던 희망의 신기루가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018년 5월 새롭게 백악관의 주인이 된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가 경악하는 가운데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는 전임 행정부가 서명한 핵 합의를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바보 같은 거래라고 맹비난하며 미국의 일방적인 탈퇴를 선언해버렸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이 합의 조건을 완벽하게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무려 10번이 넘게 공식적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객관적인 사실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합의 파기와 동시에 이른바 최고 압박이라는 이름의 가장 가혹하고 자비 없는 경제 제재를 이란에 다시 쏟아부었습니다. 이 끔찍한 반전은 국제 정치라는 냉혹한 무대에 가장 잔인한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초강대국의 공식적인 서명과 굳은 약속조차도 그들의 국내 정치 상황이나 지도자가 바뀌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릴 수 있다는 뼈아픈 진실 말입니다. 국제법의 권위나 다자간의 조약보다 한 초강대국의 일방적인 변심이 세상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규칙이라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강대국들의 정치적 계산과 선거의 승패에 따라 약소국의 운명은 마치 장기판의 말처럼 무참히 희생되고 짓밟힐 수밖에 없는 기막힌 현실입니다. 이란은 철저하게 국제사회의 규칙을 지켰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철저한 배신과 파멸뿐이었습니다. 세계의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던 이란의 손등에는 씻을 수 없는 화상과 배신의 흉터만이 깊게 남았습니다. 매몰차게 닫혀버린 문 앞에서 이란 지도부는 아주 뼈저리고 냉혹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서방의 요구에 순응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며 타협하려 노력하더라도 미국은 결코 자신들의 체제를 인정하거나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끔찍한 확신이었습니다. 환상의 문이 닫히고 융합의 희망이 사라진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부터 이란 사회 내부에서는 서서히 피가 마르고 뼈가 깎여나가는 처참하고도 끔찍한 붕괴가 걷잡을 수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테헤란의 우울하고 건조한 거리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잃어버린 희망의 자리에는 가장 지독한 형태의 일상적 고통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미국의 최고 압박 작전이 다시 무자비하게 가동된 이후 이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우리는 텔레비전 뉴스에서 종종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나 위협적인 미사일 발사 장면만을 주로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차가운 금속성 군사 뉴스 이면에서 소리 없이 바스라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처절한 비극은 세계의 관심에서 철저히 밀려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수시로 성명을 내며 자신들의 경제 제재가 결코 이란 국민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의약품이나 식량 같은 필수적인 인도주의적 물품은 언제나 제재의 예외 대상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도덕적인 우위를 점하려 합니다. 하지만 서류상의 고상한 문장들과 테헤란 시민들이 마주한 현실은 지옥과도 같이 달랐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무시무시한 금융 제재와 천문학적인 벌금을 두려워한 전 세계의 모든 은행과 운송 기업들은 그것이 약이든 식량이든 상관없이 이란과의 거래 자체를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굳이 막대한 파산의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참혹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테헤란의 대형 병원조차 텅 비어버렸습니다. 암 투병 중인 노인들은 필수 항암제를 구하지 못해 처절한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고, 이름 모를 희귀병을 앓는 어린아이들은 해외에서 들어오던 특수수입 약품이 뚝 끊기면서 힘없이 생명을 잃어갔습니다. 수술실에서는 생명을 살릴 마취제와 아주 기본적인 의료 장비조차 바닥이나 수술이 취소되는 일이 밥 먹듯 일어났습니다. 워싱턴의 차가운 관료들이 만든 서류상으로는 분명 인도주의적 예외가 존재했지만 현실의 병동에서는 제재라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장벽이 매일같이 무고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목숨을 조용히 앗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은 생존의 영역을 넘어 이란의 미래마저 어둠 속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불과 몇 년 전 2015년 핵 합의 당시 거리로 쏟아져 나와 춤을 추며 눈부신 내일을 노래했던 수많은 이란의 청년들은 이제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유능한 의사, 뛰어난 엔지니어, 창의적인 예술가 할 것 없이 이란의 최고 엘리트 인재들은 조국에서 더 이상 그 어떤 희망의 빛도 발견하지 못한 채 짐을 싸서 앞다투어 국경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두뇌 유출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국가의 척추를 서서히 갉아먹는 치명적인 병과도 같았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의 일상은 지옥 그 자체로 변해버렸습니다. 미친 듯이 치솟는 초인플레이션 속에서 평생을 모아온 재산과 월급의 가치는 한 달이 다르게 휴지 조각이 되어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느새 가족이 모여 하루 세 끼를 평범하게 챙겨 먹는 것조차 엄청난 사치로 여겨지는 가정들이 테헤란 변두리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사람들의 응축된 분노는 결국 거칠고 뜨거운 거리의 시위로 폭발했습니다. 빵과 최소한의 자유, 그리고 평범한 삶을 돌려달라는 절박하고도 피맺힌 외침이 이란 전역을 거세게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붕괴하고 외부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체제 생존의 위협을 느낀 이란의 지배 권력은 더욱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내부를 통제하고 억압했습니다. 외부의 제재 압박은 역설적이게도 지배계층의 내부 통제 권력을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고, 오직 무력한 평범한 시민들만을 굶주림과 국가 폭력의 희생양으로 전락시키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는 원래 이란 정부의 억압적인 행동을 바꾸고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지만 정작 그 제재라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폭탄이 떨어져 잿더미가 된 곳은 최고 지도자들의 화려한 집무실이 아니라 가난한 시민들의 소박한 저녁 식탁과 차가운 병상이었던 것입니다. 이토록 지독한 고통과 처절한 파괴의 현장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는 아마도 처음에 이 이야기의 제목에서 마주했던 무서운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드디어 찾은 것처럼 느낄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숨막히는 제재가 결국 이란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내부에서부터 철저하게 썩어 들어가게 만들고 완전히 부수어 버렸다고 말입니다. 겉보기에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이란은 정말로 세계 최강 대국의 분노를 사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완벽한 실패 국가처럼 우리의 눈앞에 누워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멈춘다면 여러분은 이란이 미국의 압도적인 힘 앞에 마침내 무릎을 꿇고 완전히 굴복해버렸다고 굳게 믿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정학이라는 냉혹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결코 그렇게 단순하고 평면적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사방의 모든 퇴로가 완벽하게 차단되고 낭떠러지 끝으로 내몰렸을 때 이 질긴 생명력을 가진 국가는 조용히 숨을 거두는 대신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아주 기괴하고도 두려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게 퇴로가 차단된 벼랑 끝에서 이란은 세계의 예상처럼 순순히 숨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생존을 위해 국가 전체의 시스템을 아주 기괴하고 은밀한 형태로 진화시켰습니다. 빛이 닿지 않는 거대한 지하 세계, 즉 그림자 경제를 구축한 것입니다. 미국이 공식적인 국제금융망과 무역로를 모두 닫아버리자 이란은 세계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정교한 밀수 네트워크를 국가 차원에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른바 유령 함대라고 불리는 수백 척의 비밀 선박들이 존재합니다. 이란의 원유를 가득 실은 이 거대한 유조선들은 바다로 나가는 순간 선박의 위치 발신기인 AIS를 의도적으로 꺼버립니다. 칠흑 같은 밤바다 한가운데서 국적을 알 수 없게 깃발을 내리고 다른 배로 기름을 몰래 옮겨 싣는 이른바 환적 작업을 통해 원유의 꼬리표를 완벽하게 지워버립니다. 이렇게 신분이 세탁된 이란의 원유는 미국의 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막대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중국의 해안으로 끊임없이 흘러들어갑니다. 원유를 팔아넘긴 대금을 어떻게 이란으로 들여오는가의 문제 역시 그들만의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스위프트라는 서방 중심의 투명한 국제 결제망에서 쫓겨난 이란은 역설적이게도 수백 년 전부터 중동에서 쓰이던 전통적인 송금 방식인 하왈라 네트워크를 현대판 무역에 끌어들였습니다. 제3국에 수많은 유령 회사를 세우고 복잡한 돈 세탁 과정을 거치며 때로는 추적이 불가능한 가상화폐를 이용해 서방의 감시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이것은 국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블랙마켓으로 변모했음을 의미합니다. 공식적인 서류상으로는 이란의 수출입 지표가 곤두박질치고 국가 경제가 파탄난 것처럼 보이지만 수면 아래의 어두운 세계에서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검은 돈이 여전히 살아 숨쉬며 국가의 심장을 억지로 뛰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자 경제가 만들어낸 가장 충격적이고 역설적인 결과는 바로 이란 내부의 권력 구조 변화에 있습니다. 미국의 최고 압박 제재는 본래 이란의 독재 정권을 약화시키고 붕괴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벌어진 일은 정반대였습니다. 합법적인 무역로가 막히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던 평범한 시민들과 중산층이었습니다. 반면 국가 주도의 거대한 밀수 네트워크와 암시장을 독점하게 된 세력은 다름 아닌 이란 체제의 핵심 수호자인 이슬람 혁명 수비대였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국경 통제권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그림자 경제의 모든 이권을 독식하며 마피아보다 더 거대하고 강력한 경제 카르텔로 성장했습니다. 서방의 제재가 평범한 이란 사람들의 밥줄을 끊어놓는 동안 체제를 지탱하는 무장 세력은 역설적으로 그 제재 덕분에
국가 경제를 완전히 장악하는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를 옥죄는 압력이 강해질수록 이란은 부서지는 대신 더욱 단단하고 기형적인 괴물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강대국이 쳐놓은 그물망을 뚫고 살아남는 법을 처절하게 터득했고, 이제 그 그물망 안에서 자신들만의 새로운 생태계를 완성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이 막대한 검은 자본은 단순히 정권의 명줄을 연장하는 데만 쓰이지 않았습니다. 가혹한 억압은 오히려 지배 권력의 생존 본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고, 그 결과 세계는 상상치 못한 지정학적 위협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스며든 그 검은 돈의 흐름으로 이란은 교량이나 도로를 건설하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권력의 그물을 짜서 중동 전체를 자신들만의 거대한 체스판으로 만들어버리는데 그 돈을 사용했습니다. 이란 수뇌부는 현실을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이란의 정규군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뼈아픈 사실 말입니다. 미국의 혹독한 경제 제재로 인해 이란은 수십 년 동안 제대로 된 최신식 전투기나 첨단 방공망을 외부에서 도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공군 기지에는 아직도 1970년대 팔라비 국왕 시절에 미국에서 사들인 낡은 전투기들이 부품을 돌려막으며 위태롭게 날아다니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늘을 지배하지 못하는 현대전에서 막강한 화력을 가진 적과 정면 충돌하는 것은 곧 국가의 완벽한 파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란의 전략가들은 세계 군사 역사상 가장 영리하고도 섬뜩한 생존 방식을 고안해냈습니다. 적의 폭탄이 테헤란에 떨어지기 전에 전선을 이란의 국경 밖 수천 킬로미터 너머로 밀어내버리는 이른바 전진 방어 전략, 즉 치밀한 대리전의 무대를 완성한 것입니다. 그림자 경제를 통해 어둠 속에서 축적된 막대한 검은 돈은 이란의 국경을 넘어 중동 전역으로 은밀하게 흘러들어갔습니다. 이란의 최정예 군사 조직인 혁명 수비대 산하, 특수부대는 중동 각지의 분쟁 지역에 조용히 침투하여 자신들을 대신해 피를 흘려줄 무장 세력들을 훈련시키고 무장시켰습니다. 레바논 남부를 사실상 통치하며 이스라엘과 직접 맞서고 있는 막강한 무장 정파,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좁은 땅굴에서 끊임없이 로켓을 쏘아 올리는 저항 세력, 예멘의 험준한 산악지대를 장악하고 전 세계 물류의 대동맥인 홍해를 마비시켜버린 반군 조직, 그리고 이라크와 시리아 전역에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수많은 시아파 민병대까지, 이 모든 무장 세력들의 배후에는 최신 미사일과 드론 기술, 그리고 고도의 군사 전술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이란이라는 거대한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들을 하나로 묶어 이른바 저항의 축이라는 국가의 경계를 초월한 거대한 군사 연합체를 탄생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압박이 만들어낸 가장 끔찍하고 역설적인 결과입니다. 미국은 이란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굶겨 죽이려 했지만 오히려 이란은 낡은 정규군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비대칭 전력이라는 독이 든 사과를 기꺼이 삼켰고, 그 결과 중동 전체를 뒤흔드는 보이지 않는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란의 국내 경제는 지독한 인플레이션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고, 평범한 시민들은 가난에 허덕이고 있지만 지정학적인 권력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이란의 지역적 영향력은 지난 수백 년의 페르시아 역사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위협적입니다. 이란은 이제 단 한 명의 정규군 병사도 파병하지 않고서도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를 뿌리째 흔들 수 있으며, 미국과 영국의 최신식 군함이 호위하는 홍해의 상선들을 멈춰 세워 전 세계의 물류망과 인플레이션을 조종할 수 있는 막강한 스위치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오랫동안 이란이 미국의 무자비한 금융 제재에 짓눌려 숨만 겨우 쉬고 있는 껍데기뿐인 국가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들이 키워낸 이 거대한 문어발들은 이제 중동 전체의 핵심 핏줄을 단단히 휘감고 있습니다. 테헤란의 수뇌부들은 서방의 감시를 피해 밀실에 앉아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예멘이라는 장기말을 굴리며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피말리는 체스 게임을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군사력과 달러의 패권을 가진 미국조차도 이 형태 없는 유령 연합군 앞에서는 자신들이 자랑하는 최첨단 무기와 제재가 무용지물이 되는 뼈아픈 좌절감을 맛보고 있습니다. 한 국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그들의 모든 합법적인 숨통을 끊으려 했던 오만한 결정은 오히려 그 국가를 지정학적으로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맹수로 진화시키는 완벽한 인큐베이터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미국은 지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란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파괴하기 위해 자신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고 잔인한 억압의 끝에서 워싱턴의 수뇌부들이 마침내 두 눈으로 마주하게 된 최종적인 결과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처음 우리가 던졌던 질문, 즉 그 자극적인 뉴스의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국에 찍히면 이렇게 국가가 처참하게 무너진다는 그 말은 과연 진실일까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의 밥상, 청년들의 미래, 그리고 국가의 정상적인 경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이란은 분명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국의 제재는 이란의 얇은 중산층을 증발시켰고 거리에 남은 것은 깊은 절망과 통제할 수 없는 분노뿐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권력과 지정학적 생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이란은 단순히 붕괴한 것이 아니라 정규전이라는 낡은 허물을 벗고 비대칭 전쟁이라는 새롭고 끔찍한 날개를 단 거대한 괴물로 진화했습니다. 그들은 잃을 것이 없는 자의 잔혹함을 무기로 삼아 오히려 중동 전체를 뒤흔드는 가장 강력한 포식자로 군림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미국의 이 최고 압박 전략이 낳은 거대한 부메랑 효과입니다. 워싱턴의 수뇌부들은 금융 제재로 이란의 숨통을 조이면 그들이 결국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백기를 들며 협상 테이블로 기어 나올 것이라고 오판했습니다. 하지만 사방이 완벽하게 막힌 쥐는 결국 고양이를 무는 법입니다. 갈 곳을 잃은 이란은 서방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헛된 희망을 완전히 버리고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의 반기를 들고 있는 새로운 강력한 우군들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한때 서로를 깊이 경계했던 이 국가들은 이제 미국의 제재라는 공통의 거대한 압박 아래 끈끈한 전략적 밀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란은 중국의 값싼 석유를 헐값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막대한 생명줄을 얻었고, 러시아에는 현대전의 판도를 바꾼 치명적인 자폭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제공하며 혈맹으로 거듭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재 우회나 국가 간의 은밀한 교역을 넘어선 21세기 지정학의 근본적인 판을 뒤흔드는 중대한 전략적 위협입니다. 미국의 절대적인 무기였던 맹목적인 경제 제재가 이제는 오히려 상대방의 굴복을 얻어내는 도구가 아니라 미국에 대항하는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 질서를 탄생시키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가 되어버린 기막힌 역설입니다. 미국이 달러를 무기화하여 무자비한 채찍을 휘두를수록 제재를 받는 국가들은 서로 뭉쳐 달러를 우회하는 자신들만의 독립적인 결제망과 거대한 그림자 경제 블록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이 오랫동안 자랑하며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그 완벽했던 화폐의 권력은 역설적이게도 스스로의 힘을 과도하게 남용함으로써 서서히 그 절대적인 지위를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서방 세계가 이란 땅에 남긴 것은 결코 아물지 않을 깊은 원한의 상처와 씻을 수 없는 불신뿐입니다.
이란에 싹트던 민주주의를 잔인하게 짓밟았던 1953년의 노골적인 탐욕, 그리고 평화를 향한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던 핵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버린 2018년의 지정학적 오만함은 이란이라는 국가의 뼛속 깊은 곳에 서방에 대한 타협, 불가능한 짙은 증오를 영원히 각인시켰습니다. 그들은 모든 출구가 굳게 막힌 상처 입은 짐승처럼 캄캄한 어둠 속으로 숨어들어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이빨과 발톱을 무섭게 갈았고,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해 그 치명적인 무기를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굴복을 얻어내려던 강대국의 근시안적인 압박이 결국 통제 불가능한 거대한 지역 패권국을 탄생시키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란의 굴곡진 역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 서늘한 진실에 대한 가장 잔인한 증명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당신이 한 국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그들의 모든 생명줄을 빼앗을 때 당신은 결코 그들을 완전히 죽일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들에게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고 당신조차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낯선 규칙으로 잔인하게 싸우는 법을 훈련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이 피말리는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게임에서 지금 진정으로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는 쪽은 과연 누구일까요?